안녕하세요, 점사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호스텔을 통해서 건물의 수익률을 폭발시킬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나온 위치와 상권 알려주세요.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4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북성수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들도 많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 유동인구는 약 4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할 건물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뒤에 건물입니다. 건물의 정보도 알려주세요. 대지 면적 55.39평, 건축 면적 25.46평, 연면적 138.39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폐율은 46%였고 용적률은 183.9%,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여기를 호스텔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적합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연무장의 성수동이 과연 어디까지 좀 성장을 할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가로수길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안 좋은 상황으로 될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은 저는 투자가 쏠리고 잘 되면은 뒤가 항상 느리게 마련이거든요, 투자라는 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 걸 보고 여기는 좀 다른 지역하고 좀 판세가 좀 틀리다. 평소에 직장인들도 많고 사무실도 많고 공장도 많고 지식산업센터도 많고 중산층이 뒷받침되는 비싼 아파트들이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가세된다는 거는 7일 상권으로 주 야간 상권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지역은 북성수인데 연무장길하고는 한 400~500m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상권에서는 멀어져 있지만 숙소로는 충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호스텔로 제안을 드리고, 또 호스텔 좋은 게 뭐냐면 근생이라는 큰 범주 안에 호스텔이기 때문에 입지는 주택에 위치해서 투자가 돼도 되지만 투자의 형식은 근생이기 때문에 대출도 자유롭고 법인 투자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호스텔로 할 수 있었던, 그리고 호스텔로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은 인허가 받기 전에 설계가 한 90% 정도 완료돼서 인허가를 접수하기 직전의 수준입니다. 보통 연무장길 하면 일단은 가격대에 대한 부담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여긴 어느 정도 저렴한 거예요? 연무장길 주변은 3억에서 3억 5천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연무장길은 대부분이 소매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좀 그러니까 정보를 드리자면 정말 메인 핵심 상권은 항상 소매점입니다. 앉아서 뭘 먹고 즐기는 순간 1시간, 2시간 자리를 차지하죠. 이런 먹거리 F&B는 소매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소매점은 잠깐 가서 뭔가를 구매하는 순간 매출이 1,0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무장길 주변에는 명품 브랜드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소매점이 핵심 상권에 들어가서 단가가 좋은 것들이 포진이 되고 그게 3억에서 3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고, 주변에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아틀리에들이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 요 부지 같은 경우는 1억 400만 원 정도 매수를 하신 상황이세요. 지금 성수에서 평당 1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중개사 입장으로서 굉장히 거래가 잘 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북성수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뒤져봐도 다 1억 초중반입니다. 북성수 제 윗단도 그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북성수 쪽에 호스텔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1억 초반도 지금 적정가라고 평가가 됩니다. 1억 초중반이라고 하면 뭔 여기가 1억 초중반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 주거 지역에서 호스텔이랑 여기 중공업 지역의 호스텔은 신축을 했을 때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주거 지역에서 신축을 해가지고 객실을 짜는 그 객실 수와 이 중공업지의 객실 수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용적률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땅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의 가치까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좋은 가격대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게 적합한가요? 아니면 아예 신축으로 하는 게 적합한가요? 리모델링과 신축 검토를 했는데 네. 신축으로 적합하다. 왜냐, 그냥 단순히 상가 F&B를 받을 것 같으면 저층부와 지하의 월세 구조가 유난히 좋은 동네라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신축으로 하면 주차 때문에 1층이 거의 사라지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이 건물은 호스텔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1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층은 전부 다 필로티 주차장, 전용 공간이 전혀 없고요. 2층부터 7층까지가 객실, 8층은 체크인을 하는 라운지 겸 문화 교류 시설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창고 겸 소방 스프링쿨러 기계실, 좀 잡다한 거를 지하에 몰았습니다. 그래서 총 8층짜리 건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8층 정도의 규모라면 이 베드 수는 한 몇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층당 4개의 객실이 설계가 됐고요. 네. 4개의 객실에 2인용 베드 하나씩만 받는다고 쳐도 층당 8명을 받는 거고, 그게 2층부터 7층까지니까 6개 층이죠. 객실은 24개, 베드는 48개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호스텔 사이즈는 아닙니다. 소규모 호텔, 비즈니스 호텔 내지는 모텔 수준의 제대로 된 숙박업 사이즈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외관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막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서 조감도가 최근에 나왔는데 붉은색 벽돌인데 새 건물이니까 깨끗하고 모던하게
나오겠지만 그 질감은 약간 거칠게 해서 약간 웅장함, 존재감을 줄 거고 테라스를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테라스가 있는 붉은색 건물 그런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사 기간이랑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도 궁금합니다. 설계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감안을 해서 네. 저희가 잔금을 2월 정도로 맞춰 드렸고요. 잔금 치르자마자 멸실과 공사가 들어가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전체 공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후년 봄이 오픈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완공 후에 예상되는 월 수익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객실당 월 예상 매출이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은 객실이 24개니까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손익구조는 다음 촬영 때 운영진과 좀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대 비용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텔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바뀐 게 있습니다. 일반 건축을 할 때는 보통 50cm만 벌립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민법 법규였거든요. 근데 호스텔만큼은 1m를 벌려야 돼요. 애초에 지을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짓지 않으면 나중에 호스텔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도심가에 리모델링으로 호스텔을 검토할 때 2007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거를 완화해 준다라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2, 3일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 이전도 1m 이격이 돼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통하시면 저렴하니까 지어진 건물을 검토하시는 분들 중에 1m 이격거리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성수동에 위치한 건물의 호스텔 검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10월부터는 불법적인 그 호스텔 건물들에 대한 단속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건물에서도 잠자는 사이에 돈을 벌고 싶은 분들 저희에게 언제나 문의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